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맡은 프라임전략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는 정영수입니다. 날도 무덥고 여러 가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지만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같이 만나게 될 이 주제를 우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역량강화 아카데미로 좀 정해봤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말이 있죠. 2500년 전에 그리스의 3대 현자 중에 하나인 플라톤이 그 당시에 그리스의 젊은이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협의하고 공유했던 그러한 장소를 아카데미아로 불렀고 이제 현대어로 그걸 아카데미 그렇게 부르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동영상이긴 하지만 우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공유하고 협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를 참 좋아합니다. 삼겹살 참 맛있죠. 돼지는 인간에게 너무나 유익한 동물이지요. 그러나 돼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슬픈 동물이자 슬픈 짐승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돼지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 구조상 고개를 15도 이상 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게 쉽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게 쉽지 않고 아름다운 창공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지요. 그 결과 돼지는 땅에 무엇이 있나? 땅에 뭐 먹을 거가 있나? 늘 이렇게 현실에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급급한 동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돼지와 같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삶 안 되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꿈꿔야 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발전을 꿈꿔야 되겠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것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결과물들이 다 모여서 공유의 시간을 이렇게 갖는 이 시간도 우리 광역센터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진화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혹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매우 중요한 중장기 전략 체계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한 한 3꼭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 광역센터에 계신 직원분들과 논의하고 협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읽은 책입니다.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많았던 책이고 제가 외부 강의할 때 꼭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평사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삼성전자의 CEO까지 역임하신 고동진 사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고동진 사장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후배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일에서 성취를 느낄 수 있는가를 그가 평사원부터 삼성전자 CEO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들을 생생하게 자기의 자서전처럼 기록한 책이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내용 곳곳이 저에게 많은 울림을 줬지만 제가 가장 많은 울림과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최선은 다한다. 최선은 과정이고 최고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센터 업무 현장에서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최선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진화되고 성장을 해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센터 직원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직하고 계신 그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 그림 옆에 제가 실존적 교제라고 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사실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기도 한데 칼 야스퍼스는 독일에서 활동을 하면서 독일 젊은이들에게 실존적 교제라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실존적 교제를 지금 말로 풀었으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이해 타산 관계가 아니라 호에 상생하는 관계를 실존적 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동영상으로 만나긴 하지만 우리 광역센터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과 저의 관계가, 저의 교제가 바로 이러한 칼 야스퍼스가 얘기한 실존적 교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이 되고 앞으로도 이 실존적 교제를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생각하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11월이 다가오겠지요. 다가오게 되면 부득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올해의 사업의 결과를 정리하는 겁니다. 농사도 추수를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과 2, 3개월 안에 닥치게 될 올해 여러 센터에서 하셨던 그 사업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 결과 보고서는 사업 결과란 말과 보고서란 말의 복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해해서 사업 결과의 정의와 보고서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결과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개선사항을 정리하는 업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 결과라고 하면 우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올해 무슨 사업을 했는지를 정리하는 것, 그 업무가 바로 사업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어인 보고서는 무슨 단어일까요? 말 그대로 기관이 1년 동안 해왔던 업무를 잘 정리해서 문서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문서, 그걸 바로 보고서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사업 결과란 단어의 정의와 보고서란 단어가 각각 분절적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통합을 해보겠습니다. 사업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 결과 보고서라 함은 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개선사항을 정리하는 문서다 혹은 자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사업 결과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 그 하단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읽는 수요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의 센터의 업무를 평가하는 평가 담당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의 사업 결과 보고서를 읽는 수요자들에게 혹은 평가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메시지가 작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맨 하단에 있는 것처럼 사업 결과 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잘 정리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원칙을 얘기를 늘 합니다. 필요성의 원칙, 적시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가독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성의 원칙은 이 사업 결과 보고서가 왜 필요하지? 이게 왜 작성돼야 되지? 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 결과 보고서는 올해 한 해 동안 해왔던 농사에 관한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지어왔던 업무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성과를 잘 정리하는 거가 바로
사업 결과 보고서의 요체다. 첫 번째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적시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모든 보고서는 계획서가 됐든 결과서가 됐든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 오른편 박스에 있는 것처럼 평가 시점을 역산하고 이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일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업 결과 보고서를 광역센터의 경우에 광역자치단체에 혹은 우리 M센터에 언제 제출하지? 라고 하는 그 시점을 디데이로 놓고 거꾸로 역산을 해서 언제까지 1장이 작성되고 2장이 작성되고를 카운팅을 하고 계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시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완전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곧 사업 결과 보고서의 내용들이 만들어진 그 각각의 내용들이 분명해야 되고 또 각각의 사용되는 자료들이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 자료를 인용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한 국가 통계 포탈을 활용해서 누구도 얘기하더라도 신빙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박스 두 번째 하단에 있는 MECE,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어떤 것도 누락되지 않으면서 중복을 최소화한 상태다. 여러분, 사업 결과 보고서가 바로 이러한 완전성의 원칙, 곧 미시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작성이 돼서 여러분들의 일련의 업무 결과가, 일련의 농사가 누락되지 않고 빠짐없이 사업 결과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독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가독성의 원칙은 아까 제가 사업 결과 보고서에 조작적 정의를 할 때 수요자가 있고 이 자료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 올렸죠. 그런 맥락에서 이 보고서를 누가 읽지? 이 보고서를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지? 이걸 생각하면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귀해드리자면 가독성은 무엇일까요? 읽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인성은 뭘까요? 읽기가 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런 네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작성하게 될 그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필요성, 적시성, 완전성, 가독성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말에 작성이 동시에 되기도 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나와야 될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것도 사업 결과 보고서처럼 복합어입니다.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합쳐졌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사업 계획이라는 단어와 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분절해서 조작적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업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 한자 그대로 훈, 그 뜻을 해석하게 되면 글씨, 기록, 문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사업 계획이란 단어와 서란 단어를 합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조작적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곧 특정 기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일정 기간 동안 곧 2024년 한 해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한 문건, 기록한 글, 기록한 자료, 이게 바로 사업 계획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사업 결과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서도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그 보고서가 읽히는, 보고서를 읽는 수요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역시 사업 결과 보고서와 동일하게 사업 계획서도 공급자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여러분 중심이 아닌 사업 계획서를 읽는 수요자 중심으로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바로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것도 사업 결과 보고서와 동일하게 메시지라고 하는 것, 의미라고 하는 것, 내용이라고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요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도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종다양하게 정의가 되지만 또 원칙을 얘기하지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그 원칙을 얘기합니다. 목적성, 일관성, 객관성, 설득성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적성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왜 만들지?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존재 이유죠. 우리가 2024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없이 어떻게 인력과 예산과 조직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업계획이 있어야 예산과 조직과 인력이 수반되듯이 바로 그러한 목적에 입각을 해서 좋은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야지 거기에 따라서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옆에다가도 명기해놨듯이 숨이 일관입니다. 곧 무슨 말이죠?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가 일관성이 있는 보고서야 한다고 하는 거죠. 곧 다른 말로 하면 사업계획서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1장부터 3장까지 주장하는 논거가 사용된 자료가 얘기하는 계획이 일치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객관성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갖고 올해 혹은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울 텐데 그 사업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주장하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그 논거를 주장을 할 때 바로 매우 객관성과 논리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일까요? 제가 계획서나 결과보고서나 수요자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죠. 그 맥락과 같은 궤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업계획서를 읽어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니면 나중에 평가를 받은 때 평가위원들이 우리 사업계획서를 읽어봤을 때 그래 수긍이 가는구나. 고개가 끄덕거릴 정도로 설득성 있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바로 사업계획서는 4가지 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4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 올렸던 사업 결과 보고서와 사업 계획서의 조작적 정의 그리고 작성의 원칙을 종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업 결과 보고서가 됐든 사업 계획서가 됐든 니드와 원트가 있죠. 그걸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게 되면 3가지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생각을 하시면서 결과 보고서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곧 우리 센터에서 만든 결과 보고서와 사업 계획서가 보고서를 읽는 수요자에게 설명이 가능한가? 두 번째는 우리 센터의 사업들이 타 광역센터에 비해서 얼마나 유니크한가, 얼마나 고유한 사업이 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와 세종특별시와 혹은 경상북도와 서울시가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다른 맥락에서 각 광역센터마다 차별성 있는 고유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로 이렇게 차별성과 고유성이 존재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 M센터에서 사업 결과 보고서나 사업 계획서의 작성 양식이 작년에도 좀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작성하고 또 올해 작성하게 될 결과 보고서나 계획서의 작성 양식들이 배부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양식이 이제 만들어져서 배부가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모든 센터는 그 양식에 충실하게 곧 작성 기준에 정합성 있는 결과 보고서, 계획서가 작성되고
사업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합적인 니드와 원트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M센터에서 이제 올해 각 광역센터에 배부하게 될 그 사업 결과 보고서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작년에 그 사업 결과 보고서보다 많이 내용들이 축약이 됐고 정리가 잘 됐습니다. 1장과 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장은 일반 현황, 2장은 2000땡땡년 사업 결과. 자, 여러분들 이 목차를 먼저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꼼꼼히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 현황 1장은 몇 절로 구성되어 있는가? 1절, 2절, 3절, 4절로 구성되어 있죠. 또 2장인 2023년도 사업 결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먼저 목차의 뼈대, 목차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목차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척추입니다. 척추가 부실하면 몸이 부실하듯이 척추가 건강한 사람이 튼튼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업 결과 보고서의 목차는 척추이자 뼈대다. 그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숙지하시는 게 필요하죠.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1장부터 작성하시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제가 권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1장은 맨 나중에 작성을 하시고 2장부터 작성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왜일까요? 2장은 각 광역센터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사업들에 관한 내용들이 쭉 정해진 거고 또 기술되는 거고 그 모든 내용들이 시그마, 합해진 거가 곧 1장이 되는 겁니다. 사업 결과 보고서나 계획서 작성하는 원칙 중에 수미 일관성이란 말씀도 드렸죠. 곧 일반 현황의 내용과 사업 결과의 내용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업 결과의 내용을 작성을 쭉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합치고 통합해서 1장을 작성해 주시는 게 훨씬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2장부터 작성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을 목차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2장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훨씬 어렵겠죠. 왜냐하면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전략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업 성과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광역이기 때문에 기초와 중독센터를 지원하는 노력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1장에 비해서. 여러분 그래서 먼저 2장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 먼저 시작하는 게 답입니다. 어려운 걸 자꾸 회피할수록 답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2장을 작성하실 때는 2장 전체를 총괄하는 팀장님이나 사업 총괄에 한 분이 계셔야 되고 각각 꼭지마다 사업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사업별 담당자가 원팀이 돼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사업 결과 보고서의 각각의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작성하실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조직도는 현재 우리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조직도를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그림의 형태는 PPT로 하든 한글 표로 작성하든 그건 용이한 대로 무방합니다. 일단 반드시 조직도를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조직도를 기술해 주실 때 우리 부득불 광역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의 자치단체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담당 부서는 어떤 부서인지 오른쪽에다가 박스 처리를 좀 해서 명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력 부분은 현재 예를 들어서 2023년 사업 결과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2023년 12월 현재 각 센터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일을 추진해 왔던 인력에 관한 현원을 쭉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박스 중에 그 담당 실행 과제라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분이 실행 과제가 복수일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대표 과제 하나만 써주시고
그 대표 과제 왜 2개, 뭐 3개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장표는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양식에 맞게 예산을 국비와 시비로 분류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각각의 세부 내용들을 하단에 있는 세부 예산 개정 과목별로 쭉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산출 근거 옆에 보시게 되면 교부액과 집행액이 있고 또 집행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꼭지인데 올 한 해 동안 올해 초에 세웠던 예산 대비해서 얼마가 집행됐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사업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행률은 올해 말쯤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 책정됐던 계획 대비 얼마가 집행됐나 그것을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번째 이제 꼭지 중에 하나가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이 포함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은 거버넌스 기반으로 사업이 운영되어야 하죠. 그런 맥락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얼마나 협업을 하고 얼마나 거버넌스 기반의 센터 운영을 했는지 그 실적을 측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그 운영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뭐 구성은 쉽게 작성이 되겠지만 운영 중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쭉 돌아봤을 때 뭐 4번이 열렸다면 그 4번의 각각의 내용들을 주요한 의제가 무엇이었고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결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좀 기술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자, 이제 2장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올린 건 비교적 작성하기가 쉬운 현상에 관한 부분인 1장이고요. 말씀 올렸던 난이도가 좀 높은 2장 사업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1절은 시작이 2000땡땡년도 그리고부터 2000땡땡년도의 중장기 전략 체계도를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박스에 2번째 명기해 놓은 것처럼 중장기 전략 체계도라고 하는 것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향후에 추진돼야 될 여러분들의 센터의 중장기적인 빅피처, 큰 그림, 지향하는 바, 방향성을 한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중장기 전략 체계도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중장기 전략 체계도의 그림은 보시는 그림처럼 미션, 비전, 전략 목표, 전략 과제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 센터의 중장기 전략 체계도가 이런 모습으로 가능한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광역센터의 경우에 이 중장기 전략 체계도가 수립되고 있지 않거나 혹은 광역자치단체의 정신건강의 중장기 전략 체계도를 원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그건 최소화 시켜주시고 지향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작성하는 내용은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이기 때문에 올 초에 사실 이 중장기 전략 체계도가 작성되어야 했었는데 작성이 안 됐다면 작성이 안 된 광역센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전략 체계도를 원용을 한다면 이 전략 체계도는 광역자치단체의 전략 체계도다. 그렇게 좀 기술을 해주시고 고유한 중장기 전략 체계도를 향후에 수립 좀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는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 올렸던 중장기 전략 체계도에서 맨 상단에 있는 미션과 비전을 제외한 이제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와 실행 과제를 2023년도 당해년도 한 해의 전략 체계의 모습을 정리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느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결국 맨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전략 목표로 수렴이 되죠. 그런 맥락에서 그 전략 목표를 기술해 주시고 그 전략 목표에 따라서 세분되는 전략 과제와 실행 과제를 한 표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성과지표는 뭘까요?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해왔던 사업에 관한 것을 측정하고 여러분들이 추진했던 사업의 결과를
어떤 계산식을 이용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뒀고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이죠. 바로 그래서 그 성과 지표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그 성과 지표가 어떻게 관리됐는가를 성과 지표 명칭을 여러분들이 잘 기술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성하게 될 성과 지표는 전략과제의 성과 지표를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시장표에도 있듯이 전략과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하나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됐죠. 실행과제는 3개인데 전략과제는 하나, 그 성과지표는 하나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작성하게 될 성과지표는 실행과제 단위가 아닌 전략과제 단위로 성과지표를 기술해라. 이걸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고, 실행과제 성과지표를 작성하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고요. 이 성과지표는 무엇이다? 전략과제 성과 지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중요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3번인데 이 3번은 올 한 해 동안 예를 들어서 2023년 사업 결과 보고서라고 합시다. 그러면 2023년 한 해 동안 모든 센터가 우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모든 센터들이 올해 한 해 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가독성 있게 시인성 있게 보여주는 종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략목표나 전략과제나 성과지표는 이미 설명드렸고, 지표 가중치는 뭘까요? 여러분들 각 지표마다 가중치가 설정이 돼야 되죠. 가중치라 하면 그 지표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정된 가중치를 꼭 누락됨이 없이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셀에 있는 전략과제의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올 초에 100%로 세웠다 하면 목표치를 100%로 적어주시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추진 실적은 무엇이냐? 올 한 해 동안 그 전략과제의 쭉 추진의 성과를 살펴보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달성된 것도 만약에 100%였다. 그러면 100%로 적어주시고요. 혹 100%가 달성이 못 되고 90%만 달성이 됐다 하면 그대로 90%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어떠한 전략과제도 누락됨이 없이 보시는 것처럼 성과 지표와 그 지표에 따른 가중치, 그리고 목표치, 그리고 추진 실적을 꼭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광역이나 기초센터의 여러 가지 그 성과 지표를 볼 때 조금 아쉬웠던 거가 목표치가 분명하게 설정이 안 된 일부 지표, 그리고 그 목표치가 얼마나 달성됐는가를 조금 기술이 미흡한 자료들을 좀 발견했는데, 이제 새롭게 된 양식에 맞춰서 그러한 누락됨이 없이 보시는 것처럼 전략과제별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달성도인 추진 실적을 꼭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제가 붉은 테두리로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 동안 모든 성과지표를 쭉 종합하고 작성하다 보면 일부 성과지표가 올해 초에 설정했던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지표가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죠. 모든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100% 다 달성이 되겠습니까? 달성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한 성과지표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평가위원들이나 또 여러분의 보고서를 심사하는 의사결정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래 박스가 생긴 겁니다. 곧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전략과제와 지표명을 적어주시고, 그 지표가 왜 올해 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가를 소명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미달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너무나 다행히도 올해 우리 센터의 모든 성과 지표를 쭉 스크린해 보니까 모두가 달성이 됐다. 그러면 해당 붉은색 테두리에 있는 박스는 다 생략해도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4번 항목은 어떤 내용이냐면 A센터에서 2023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에 관한 상세 내용이 기술되는 그 장표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전략과제, 실행과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2번 항목인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서는 각각의 전략과제마다 작성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
전략과제를 왜 하게 됐지? 왜 추진하게 됐지? 그리고 왜 필요하지?를 바로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서 기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주요 사업 대상이 있는데 작성의 대상은 전략과제입니다.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써주시되 여러분 전략과제에 관한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부득불 실행과제의 실적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의 기본 틀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하되 그 내용을 작성할 때 실행과제의 성과도 좀 표시를 해서 주요 사업의 대상을 작성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양식의 항목인 핵심 성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 성과 목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성과 지표와 같은 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략 과제 중심으로 해서 사업 목표가 작성이 되고 그 전략 과제에 따른 성과 지표가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목표치가 있을 거고 올해 말에 그 목표에 따라서 얼마나 실적이 달성이 됐는가 그 내용 그리고 측정 산식은 또 어떻게 되나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박스에 보게 되면 최근 실적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 당해년도만 볼 게 아니라 과거에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외부 전문가들이나 외부 평가위원들이 좀 볼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장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2021년부터 해당 성과 지표가 있었다면 그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2021년도에는 해당 성과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칸은 공란으로 내주시고 2022년부터 그 성과 지표의 실적들 얼마나 달성됐는가 그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하게 될 내용이 이제 수행 성과 목표인데 여러분 이건 이제 대상이 전략과제가 아닙니다. 한 뎁스 내려가서 전략과제를 세분하면 실행과제로 세분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바로 수행 성과 목표는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실행과제가 어떻게 목표가 형성이 됐고 어떠한 내용으로 달성이 됐고 또 그 실행과제는 어떠한 실적을 창출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득불 외부 평가위원들로부터 우리 센터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 매뉴얼에 나와 있는 평가 지표와 이 지표 작성의 내용을 좀 연동시킨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붉은색 표시로 되어 있는 박스를 보시게 되면 평가 지표가 지표 매뉴얼에 보면 사업 운영의 충실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표 매뉴얼에 보면 이제 평가받게 될 그 지표 매뉴얼에 보게 되면 사업 운영의 충실성을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입 예산은, 투입 인력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당초의 계획대로 투입이 됐는가, 충실하게 투입됐는가를 측정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 성과 지표에서. 그 양식에 보시게 되면 투입 자원이라고 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투입 자원 박스를 보시게 되면 크게 나눠져 있는 게 전략과제 명칭과 인력과 예산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곧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센터에서 해왔던 사업들이 눈에 띄게 정리가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전략과제를 잘 집행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된 인력이 어떻게 투입이 됐고 또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됐는가를 기술해 주는 양식이 바로 붉은색 테두리에 있는 양식이고 이러한 양식을 통해서 평가를 받으실 때 평가위원들이 그 양식에 있는 내용으로 사업의 충실성을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전략과제의 명칭 누락됨 없이 잘 작성돼야 되고요. 인력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올 초에 A의 전략과제에 투입 인력을 계획을 10명을 했다. 그런데 올해 말에 와서도 10명을 똑같이 정상적으로 투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획 대비 인력을 정상적으로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혹시라도 당초에 계획을 10명을 했는데 올해 말에 와서 보니까 10명 투입이 아닌 9명을 투입을 했다. 그러면 1명이 덜 투입된 사유를
간단하게 작은 글씨로 인력 하단에다가 좀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A라고 하는 전략과제의 올해의 예산이 예를 들어 2천만 원이었다. 근데 올해 말에 가서 집행률을 보니까 1,800만 원을 했다. 그럼 20분의 18이죠. 그래서 100%로 집행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미달성된 계획 예산 대비 투입이 다소 부족했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시고, 오히려 당초의 예산이나 당초의 인력 대비해서 초과해서 투입된 경우도 있겠죠.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겠는데 그 사유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왜 당초에 인력이 10명이었는데 12명으로 늘어났고, 왜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늘어났는지. 사실 이것도 엄격히 얘기하면 계획 대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치가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인력이 늘어나거나 갑자기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이 자료를 보는 외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투입 자원에 관한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평가 매뉴얼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 운영의 충실성인데, 사업 운영의 충실성의 그 상단에 있는 붉은색 박스를 보시게 되면 전략과제가 각각별로 추진된 내용과 실행과제가 추진된 내용을 동그라미 1번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뭐 프로그램 개발의 내용이라든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교육이 있었는지,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어떻게 지역사회 발굴을 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과제 A가 있고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전반적인 개요로 적어주시고, 그 A에 첨부되어 있는 A에 붙어 있는 A-1, A-2, A-3의 실행과제가 있다면 그 실행과제 각각별로 말씀 올렸던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 뭐 지역사회 발굴,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요 내용 부분이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항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작성하실 때 여러 가지 현안 업무도 바쁘신데 각각의 1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모아야 되고, 또 그 사업을 재배치를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로 해야 되고, 각각의 사업들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세분화돼서 분절해서 작성돼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작업이 되실 텐데, 사실 이 부분을 갖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한단 말이죠. 평가 지표의 사업의 운영의 충실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사업이 집행되고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됐는가를,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조금 힘드시고 괴로우시더라도 이 주요 내용 부분, 이 내용을 좀 촘촘하게 누락됨이 없이 작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표 붉은색 테두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도 비교적 작성하기가 조금 쉽죠. 이 역시도 이제 평가 지표로는 사업 운영의 충실성을 보는 건데, 그 사업 운영의 충실성을 어떤 관점으로 평가위원들이 보고자 하냐면, 각각의 사업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쭉 추진이 됐는가, 그리고 당초에 계획 대비 일정별로 쭉 추진이 됐는가, 그러한 것들을 작성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추진 일정은 전략과제가 아닌 실행과제별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양이 많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전략과제에 비해서 실행과제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실행과제가 하나씩 어떠한 추진 일정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었고, 그 계획된 대로 다 집행이 됐다면 보시는 양식처럼 다 마킹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양식에 보시게 되면 실행과제가 쭉 붙어 있고 맨 상단에는 전략과제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전략과제를 하나로 해서 이제 적어 주시고, 그 전략과제 밑에 있는 실행과제가 5개가 있다면 5개를 쭉 적어 주시고, 또 다음 칸에는 또 전략과제가 들어가고 또 그 전략과제 밑에 붙어 있는 실행과제를 쭉 적어 주시면 바로 추진 일정 부분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 지표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 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이 우리 센터 고유의 사업
으로만 존재할 수 없고 지역사회의 많은 자원들과 지역사회의 다종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연계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 맥락에서 평가 지표 중에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협력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적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매뉴얼에 보게 되면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협력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기관과 얼마나 협업을 잘했느냐인데 바로 그 지역사회 자원이라고 하는 정의가 정신건강 전문가 혹은 정신건강기관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유관기관이다. 그건 기관도 될 수도 있고 뭐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 있겠지만 그걸 총괄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참여가 있었는지 곧 무슨 얘기냐.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가 돼서 우리 A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와서 상담을 얼마나 했는지 상담을 했다면 그게 몇 건을 했는지 그렇게 실효적으로 성과가 발현되고 그렇게 연계 협력이 있는 것을 의미 있게 판단을 하고 바로 그걸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박스에 붉은색 박스에 안에 있는 지역사회 활용과 주요 성과의 양식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식은 보시면 내부와 외부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내부는 말 그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실행 과제별로 A라고 하는 실행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뭐 팀회의를 거쳤거나 팀 워크숍을 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그러한 것들이 횟수가 되고 건수가 되니까 바로 그게 정량적인 실적이 되겠죠. 만약에 정량적인 실적이 없다면 말 그대로 내부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성과를 도출했다면 뭐 사업 개발 뭐 그런 식으로 작성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외부는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 A라고 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제외한 지역의 자원들, 곧 아까 말씀 올렸던 외부 전문가 혹은 외부 정신건강 유관기관 그 기관과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참여가 됐고 참여가 돼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건수 횟수로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제 성과 지표를 보게 되면 지표 매뉴얼에 보시면 그 정성평가 지표로 사업 관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 관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사업이 진행이 잘 되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 점검하고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평가 지표 항목은 다른 말로 치환하자면 내외부 모니터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성평가 지표 명칭은 사업관리고요. 그 사업관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성평가의 지표의 조작적 정의를 사업관리는 내외부 모니터링으로 측정을 하는데 그 내외부 모니터링이 정기적으로 얼마나 실효적으로 얼마나 실적을 발현시켰는지 이걸 측정을 하겠다고 하는 게 해당 성과지표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렇다면 정성평가인 사업관리 내외부 모니터링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 하단에 있는 박스 양식 틀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모니터링 체계를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내부 모니터링은 뭘까요? A라고 하는 실행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를 팀 과제회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점검회의가 있을 수 있죠. 그 회의 명칭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회의가 1년 동안 쭉 반추해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렸는지 주별로 열렸는지 그렇게 주기를 적어주시고 그 회의 때 한 번 할 때마다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뭐 팀장님 이외에 뭐 3명 그렇게 적어주시고 그 과제 회의 때 도출됐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고 어떠한 주요 의견들이 구상이 되고 논의가 되고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정량적으로 적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뭐 과제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도출 한 건 뭐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모니터링 체계의 양식을 채우는 외부 부분은 똑같습니다. 외부 모니터링 체계의 대표적인 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뭐 전문가 집단위원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모두가 다 그런 위원회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똑같은 양식으로 말씀 올렸던 내부처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관리 항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업 관리가 잘 됐는가를 한 해 동안 쭉 돌아보고 점검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 요인들이 무엇이었고 그 장애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기술하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보시는 붉은색 박스에 있는 사업관리 정성평가 지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의견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내부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 요인이 발견되고 장애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책도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는 게 바로 붉은색 박스에 있는 정성평가 지표 중에 하나인 사업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정성평가 지표인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 그 하단의 양식을 보시게 되면 장애 요인 문제점에 관한 대응 노력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항목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장애 요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를 했고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요인은 무엇이었고 또 그 장애 요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서 또 어떻게 개선 방안을 현장에서 집행을 했는지 그 내용을 올해 한 해 동안 쭉 사업을 점검하시면서 장애 요인에 관한 극복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있는 그 내용은 23년 자체평가 및 24년 반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곧 사업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지금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이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업들을 쭉 반추하면서 이건 정말 잘 됐어. 그게 바로 우수 사례가 되겠죠. 우수한 점이 되겠고 이건 좀 아쉬웠어. 그러면 이게 미흡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좀 적어주시고 그렇게 각각의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이 이제 도출이 되게 되면 우수한 점은 더욱더 고양시키고 미흡한 점은 조금 더 최소화를 시켜서 2023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반영 계획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매우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기초나 중독센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맥락에서 정성평가 지표 매뉴얼을 보게 되면 지원센터 실적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정성평가의 내용, 조작적 정의 그 아래 박스에 보시게 되면 광역과 기초와 중독센터가 어떻게 연계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나 그리고 기초 중독센터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광역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고 또 환류를 했는가 또 그 다음에 광역과 기초와 중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정례적으로 협의 과정을 거쳤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주시는 게 바로 해당 성과지표, 정성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체계 구성 실적 내용을 보시게 되면 크게 회의체, 이름, 그 다음에 주기, 참석 범위 등등등으로 돼 있죠. 여러분 회의체명은 말 그대로 광역과 기초가 협업해서 어떠한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광역 기초 통합회의다 하면 그 명칭이 들어가는 거고요. 주기는 뭐 그게 주에 한 번이든지 월에 한 번이든지 분기별로 반기별로 한 번이든지 그다음에 참석 범위에는 광역과 기초 회의가 있었을 때 누가 얼마나 참석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적어 주시고요. 주요 내용과 실적은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논의된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광역과 기초가 또 중독과 같이 협의해서 도출된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러한 실적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광역에서 기초나 중독센터를 지원한 내용들 중에 실질적으로 기초센터의 욕구조사에 얼마나 지원을 해드렸고 또 우리 광역에서 기초나 중독에서 해왔던
사업들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를 보시는 것처럼 센터 지원 전략이라고 하는 양식에 맞춰 가지고 좀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욕구조사할 때 욕구조사의 설문지를 검토해 드렸다든지, 아니면 뭐 의견 수렴을 할 때 광역에서 의견을 이렇게 제기를 해서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뭐 기초나 중독센터에 배부를 했다든지, 말 그대로 사업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바로 보시는 똑같은 광역에서 기초나 중독을 지원하는 성과지표인 기초중독센터 지원 성과지표지만 측정하는 내용은 지원 전략이다. 근데 그 지원 전략이 무엇이다?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다. 그래서 양식의 틀에 보시게 되는 것처럼 지원 사업 명칭, 그리고 지원 사업 프로그램 내용, 뭐 이러한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복귀해 드리자면, 전 슬라이드는 회의 중심이었다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광역에서 기초 중독을 지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논어 1편에 보면 공자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직장인 중에서 그 중에 첫 번째가 하기 시습지면 부럭 여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사업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 그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익힌다고 하는 겁니다. 익힐 습자. 익힐 습자는 원래 이걸 파자를 하게 되면 날개 익자와 일백배자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새가 알에서 깨어나와서 날기 위해서는 날개를 수백 번 이상 젓는 노력, 말 그대로 익혀야지 창공을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같이 공유하고 논의한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 것으로 만들고 내재화하고 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는, 익히는 그러한 직원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